제8장 지급명세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교재는 248페이지입니다. 지급명세서, 일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해서 계속사업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은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휴폐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고요. 4분기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제출하거나 전산 처리된 테이프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때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데, 법인이나 금융보험업자,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전자신고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제출 가산세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당해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 상당하는 가산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산세 2%는 작은 금액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전체 연봉의 2%이기 때문에 가산세 금액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제 제출기한 경과 후에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로 가산세가 낮아지고요.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말씀을 드렸고, 기타 제출 서류로는 우리 연말정산할 때 만들었던 서류 있죠.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지급명세서가 기부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산 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50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의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입니다. 원천징수의 근로소득 관리 쪽입니다. 근로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이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서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 달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구분해 보시면 총괄, 계속, 중도가 있는데, 지급명세서 우리 3월 달에 제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총괄로 해서 전체 중도 퇴사자 분까지 전부 다 제출하실 수 있도록 총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상단 부분에 있는 F8번 마감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마감을 통해서 지급명세서를 마감하셔서 전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자 제출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마감부터 해놓고 일괄 제출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마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 퇴직소득부터 한번 보죠. 우리 교재에는 제가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은 빠졌습니다만은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1월부터 2017년 2월 달 것까지 전부 다 조회를 하면 백두산, 송창시 중도 퇴직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이 지급명세서가 마감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서 사업소득 쪽에 오시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라고 있습니다. 연간집계표 클릭하셔서 지급 연월 1월달부터 2016년 1월달부터 2017년 2월달까지 지급된 내용들 확인하시는데, 이때 귀속연도 2016년도, 지급연도 2016년도 요 내용들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완료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 관리에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 이자 배당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2월 달까지 해서 조회되는 내용을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도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 달까지 조회를 하셔갖고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급 명세서 내용이 전부 다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면, 전체 다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제 전자신고를 통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제출은 원천징수의 근로소득관리 쪽에 보면 전자신고 안에 보시면 지급명세서 전자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전산매체 제작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전산매체 구분해 보시면 클릭을 해서 보시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 포함해서 작성이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가 포함된 부분들은 의료비 명세서까지 자동으로 마감이 돼서 제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소득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부터 한번 보죠. 3월 10일 날 제출하는 건데 찾으면 자, 백두산 회사의 4명에 대한 총급여 결정세액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죠. 요거 제작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직소득도 연간 지급분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백두산 회사에 대한 부분 나오죠. 마감해서 제작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방식대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도 이렇게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사업 소득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 제작하신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로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과 관련해서 보시면 사업소득과 관련해서는 제출 연월일이 3월 10일로 나오지만 다른 소득, 즉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는 분과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분 여러 가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늦어지게 되면 가산세 최소 1%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한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 그 다음에 사업 기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무사랑 프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론적인 내용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이나 기타 원천징수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이론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서 원천징수 업무 진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